대한민국은 2025년 6월을 주목하라. 엘리어트 브레슬린,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 중서부 출신의 예언가로 신학자에서 시작해 다양한 고전과 동양 사상까지 공부한 영적 통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 6월 한국의 운명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예언들은 이미 100%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떤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지금 이 숫자를 단순한 달력의 표기가 아닌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어떤 해보다 빠르게 흐르던 시간이 이달에 이르러 마치 멈춘 듯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는 2025년 6월을 문 앞에 선 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지나온 시간은 어쩌면 이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문입니다. 그 안에는 정치적인 변화도, 경제적인 파도도, 사회 전반의 의식 흐름까지 담겨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이 단순히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전엔 선택을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선택을 선도할 차례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며 선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선택은 더 깊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누굴 뽑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순간, 그게 바로 2025년 6월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 논의가 쏟아지고 뉴스 헤드라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소음과 다르게 진짜 변화는 조용히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대화 속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이래선 안 된다는 마음의 울림들이 점차 모이고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이 이 문 앞에서 선택을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닌 선택을 제시할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한국에서 떠오를 인물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지도자의 전형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이 인물을 계몽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다. 이 인물은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력하거나 조용한 존재였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고 혼란을 감지하고 가장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2025년의 중심에 서게 될 계몽자입니다. 브레슬리는 그를 단순한 영웅이 아닌 전환점이라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인물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지위나 명성을 쫓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감각은 그를 중심으로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계몽자는 존재 그 자체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가 화면에 등장하고 그가 말을 꺼내면 무언가 잊고 있었던 본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브레슬리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혼란을 정리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을 찾도록 이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혼란과 피로 속에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고 갈등은 깊어지고 방향은 흐릿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계몽자의 등장은 하나의 촉진제가 됩니다. 사회는 그를 통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게 맞는가? 그의 말은 짧지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의 행동은 작지만 사회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그는 과거에 실수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의 이력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가장 목말라하는 자질인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한국은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듯, 이후엔 외치듯, 결국엔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
바로 저 사람이었어.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뉴스만 보면 전쟁, 정치, 갈등이 중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치의 기준이 변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이 흐름의 핵심에 바로 화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신뢰가 남는다. 그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기존 화폐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단일 디지털 기반의 화폐 체계로 향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 화폐는 한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신뢰, 투명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를 인류화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환을 누가 가장 잘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하며 리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한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을 두고 기술과 공동체 감각을 동시에 지닌 국가라 표현했습니다. 한쪽에선 IT 혁신이 일상에 녹아있고 또 다른 쪽에선 위기 때는 함께 움직이는 연대의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런 이중적인 특성이 새로운 화폐 질서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화폐는 단순히 돈의 단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 설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느냐보다 누가 더 신뢰받고 누가 더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관리하며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브레슬리는 특히 2025년부터 2030년 사이를 전환의 핵으로 보았고 그 초입에 선 한국은 단순히 참여자 수준이 아니라 설계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사회 실험들, 예를 들면 디지털 지갑, 가상 신원 인증, 탄소 포인트 제도 같은 시스템들이 이미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게 들어가면 적응자가 되고 먼저 움직이면 주도자가 된다. 2025년 6월은 단지 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 이후 한국은 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국가로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 지도는 땅과 바다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화폐 없이 거래하며 정체성과 영향력을 데이터 속에 남기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이 흐름을 디지털 영토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토는 더 이상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경쟁은 사람들의 머릿속과 손 안에서 시작된다. 디지털 공간은 이제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브레슬리는 이 세계에서 한국이 중심 좌표가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미 일상 전체가 디지털에 녹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무인 결제부터 병원 예약 시스템, 교육 콘텐츠, 그리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배달 플랫폼까지 한국은 디지털 시스템이 국가의 혈관처럼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열릴 디지털 영토의 질서를 설계할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의 젊은 세대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장 빠른 감각을 지닌 인류 최초의 디지털 토박이라 불렀습니다. 이 세대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질서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전 세계와 연결된 이 공간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브랜드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우리는 이미 이 디지털 영토에서 정신적인 영향력을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브레슬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합니다. 진짜 리더는 콘텐츠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자다. 즉, 이제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 아닌 디지털 규칙을 제안하고 생태계를 설계하는 설계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며 디지털 윤리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디지털 주민등록증, 블록체인 인증, 공공 메타버스 같은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브레슬리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당신이 어느 디지털 공간의 시민인가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안전하고 신뢰 있고 따뜻하게 만들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예언 중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건 단연 2027년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통일은 우리가 상상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고 협정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이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두 개의 방송국이 같은 날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2027년 어느 날 남과 북의 방송이 동시에 흘러나옵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파격적입니다. 이제 함께 살아갑시다. 그 순간은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 묻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브레슬리는 이 통일을 감각의 통일이라 불렀습니다. 제도나 협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통일.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체제와 언어 속에 살아온 남과 북. 하지만 그는 이 둘이 오히려 가장 깊은 감정의 공통분모를 지닌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감정은 억눌려 있었고 분단이라는 장벽 속에 갇혀 있었지만 2025년을 지나며 점차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통일은 결정되지 않는다. 그건 그저 어느 날 사람들의 감각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지하수처럼 아래에서부터 차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한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북을 적으로 느끼지 않고 북한의 청년들 또한 더 이상 남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통일은 제도보다 먼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통일은 통합경제지대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 개성과 부산을 잇는 경제의 축이 열리고 서로 다른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이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대규모 군사회담이나 국제사회 개입이 아닌 바로 방송이라는 감각의 언어를 통해 시작된다는 점이 브레슬린 예언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강조한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통일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음악을 듣고 서로의 언어를 흉내내며 웃고 서로의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 그게 바로 국경이 희미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7년 그날이 정말 올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통일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을까요? 2020년대 후반, 세계는 아직도 수많은 갈등과 재난, 경제적 불균형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그에 비례해 사람들 사이의 단절감도 깊어지고 있죠. 그때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하나의 전환점을 지목했습니다. 물질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게 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국이 경제 강국,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익숙했지만 정신의 중심 국가라는 표현은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놀랍도록 빠르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슬리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균형이라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공동체와 개인, 권위와 창의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온 이 민족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심리 상담이나 명상 콘텐츠의 유행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회복하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공감과 배려를 일상에 녹여내는 문화적 힘.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다음 수출품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서 치유와 공감,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서적 플랫폼이 되었고, K-팝은 수백만 명의 팬들을 음악이라는 감정의 언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사람 냄새가 나요. 이 말이 바로 한국이 가진 정신적 영향력의 증거입니다. 브레슬리는 말합니다. 싸우는 자가 아닌 연결하는 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국가 간 경쟁과 대결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누가 더 많은 아픔에 귀 기울이며 누가 더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 시대에 한국은 정신 수출국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의 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철학,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을 공유할 줄 아는 사회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이 가진 이 잠재력이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 6월부터, 즉 우리가 자신의 정신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지 기술을 수출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연결과 감정, 그리고 치유의 언어를 세계에 전하는 민족으로 역할을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한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전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예언은 처음부터 운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2025년 6월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한 민족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언은 종종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스토리로 소비되곤 합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예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선택이 예언을 완성시킨다. 그는 세계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 말했지만 그 중심은 무대나 지도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위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의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하나하나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2025년 6월,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잡이에 손을 얹는 건 어느 정당도, 어느 대통령도, 어느 외국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는 외부의 압력에 반응하던 시대를 끝내고 우리 스스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의 감각, 속도, 리듬, 그리고 정신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세계가 기다리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은 이제 우리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가 말했던 계몽자, 통일, 단일 화폐, 디지털 질서,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 그 모든 그림들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멈춰 설 것인가. 브레슬리는 침묵했고 이제 답할 차례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미국의 예언가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